자신들은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시킨 대로 했어요. 누구 지시받은 겁니까? 당신이요.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고 최근 중국에서 윗선을 만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입니다. 지금부터 현재 진행 중인 통신사, 금융사의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의 조사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인 KT 고객의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 관련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 상황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틀 전에 동 사건의 용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됨에 따라 조사단은 경찰과 공조를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방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통신을 어떻게 탈취하였는지, 소액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단은 KT의 펜토셀 관리 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KT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내부망에 접속하고 동작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초소형 기지국 테스트 환경도 구축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 산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KT의 1차 브리핑 때에는 민원이 제기된 피해자의 통화 기록만을 가지고 불법 기지국 아이디를 파악하고 약 1,800만 명의 KT 가입자 전체 통화 기록 중 해당 아이디에 접속했던 가입자를 식별하여 피해자를 산정하였으나 조사단은 숨겨진 피해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 결제를 이용했던 고객 전체 약 220만 명의 통화 기록 2,267만 건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불법 기지국 아이디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불법 기지국 아이디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해당 아이디를 KT 가입자 전체 통화 기록에 대입하여 추가 피해자를 식별하도록 KT에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KT는 피해자 단말이 불법 기지국으로 접속한 것을 확인한 최초 시기가 2025년 6월 26일임을 감안하여 2025년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220만 명의 ARS 통화 기록 2,267만 건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된 피해자의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 기지국 아이디 4개 외에 추가 아이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식별 과정을 거쳐 KT는 당초 278명 약 1억 7천만 원에서 84명 7,400만 원이 증가한 362명 약 2억 4천만 원의 피해 규모와 2만 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되어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추가 확인된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도 피해 금액에 대해 청구하지 않고 무상 유심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 침해 사고와 관련한 모든 피해나 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하였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KT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월 9일부터는 정상적인 인증을 거친 기지국들만 KT 내부망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현재는 어떤 종류의 미등록 불법 기지국을 통한 KT 내부망 접속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편 어젯밤 KT는 외부 전문 기업의 보안 점검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침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제 23시 57분에 정부에 신고하였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 침해 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직의 주장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킹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 금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침해 사고로 인해 국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임시 방편적인 사고 대응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고 사실을 지연하여 신고하고 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유인책 마련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킹 사고를 예방 대응하는 데 있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가 보안 체계 전반의 고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과기정통부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피해자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된 중국 국적 남성들은 윗선의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중국에 배후 조직이 있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권경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들. 소형 불법 중개기로 KT망에 침투해 소액 결제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중국인 교포 일당이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시킨 대로 했어요. 누구 지시받은 겁니까? 당신이요.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고 최근 중국에서 윗선을 만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배후 조직이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조사 결과 체포된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KT 등 통신사 근무 이력은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KT는 조사 결과 범행에 쓰인 불법 초소형 기지국 2대가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기지국의 신호를 받은 휴대전화 이용자는 2만 명에 이릅니다. 교통카드 무단 충전 등 피해 사례도 추가되면서 피해자 수는 362명, 피해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KT는 피해자에게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고 통신기기 관련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의혹이 많은데요. 용의자 2명이 붙잡혔습니다. 중국 국적의 40대 교포였는데요.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휴대전화 신호를 가로채 소액결제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경찰의 양팔을 붙들린 남성이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나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KT 소액결제 피해 사태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교포 48살 A씨가 한국으로 입국하다가 검거된 겁니다. A씨는 지난 8월과 9월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량에 싣고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KT통신망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킹한 정보로 모바일 상품권을 사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 소액 결제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인 44살 중국 국적 교포 B씨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체포했습니다. B씨는 A씨가 구입한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사용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T가 파악한 소액결제 피해자는 278명, 피해 금액은 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것도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라고 KT가 이 사건 초기부터 계속 단언해 왔었죠. 해킹 없다, 개인정보 유출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왔었는데 결국에 하루 만에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그 사건으로 KT와 LG U+로 통신사 옮긴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때 뭐 통신사에 지각 변동이다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이동통신 회사를 옮긴 사람들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날벼락입니다. SK텔레콤을 피해서 KT로 도망을 갔는데 이전했더니 여기서 또 당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KT는요, 피해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유심칩을 교체해 주겠다. 그리고 금전 피해는 전액 보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액 결제도 개인정보 유출도 모두 펨토셀, 그러니까 초소형 기지국, 유령 기지국을 누군가가 설치해서 그 기지국을 거쳐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싹 다 빼놨다는 거잖아요. 지금 5,500명이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펨토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펨토셀은 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초소형 기지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중에 2개의 불법적인 초소형 기지국을 발견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초소형 기지국이라고 하면 실내에 이제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하는데 그런 비슷한 원리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와이파이 공유기의 경우에는 원에서 접속을 하는 거지만 펨토셀의 경우에는 인근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내가 원치 않아도 바로 그냥 접속이 되고 내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9,000명의 휴대전화 일부 정보가 지금 이 펨토셀을 통해서 빠져나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제 소액결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이 19,000명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 우리가 펨토셀을 통해서 빠져나간 IMSI라는 것도 개인 고유 식별 번호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정보, 인증키 값이라든지 아니면 단말기 식별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KT는 밝히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해킹이 없다고 하다가 실제 해킹이 지금 발견된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IMSI 정보만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인증키 값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빠져나갔다고 봐야 하는지도 사실 소비자 그렇죠. 입장에서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니 해킹 정황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은 해킹 됐네요 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놓고선 개인정보 유출을 없었다라고 해놓고 그럼 누가 보장하냐는 거죠. 그거 믿을 수 있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 가능하고요. 자, 소액 결제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의문입니다. KT가 파악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 5,561명입니다. 자, 이 5,561명에는 무단 소액 결제 피해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소액 결제를 하려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단순한 이름만 갖고는 안 됩니다.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뭐 이 개인정보 싹 다 입력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 본인 인증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제가 되죠. 자, 이 때문에 지금 5,561명의 이번에 소액결제 피해자도 다 포함이 됐다는 거는
그런 개인정보, 결제가 가능한 개인정보까지 다 유출된 걸로 봐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KT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IMSI 정보만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출만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IMSI 정보만으로는 소액 결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증키 값이라든지 우리의 신상에 관련한 고유 식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입력이 돼야만 소액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KT는 아마 과거에 유출됐던 개인 정보로 이것이 결합이 되면 또 다른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고 매치가 되면서 사실은 그 이번에 해킹이 안 됐더라도 과거에 유출됐던 정보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으로 복제폰이 만들어졌고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액 결제가 이루어진 건 아닌가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실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IMSI 정보 외에 다른 식별 정보까지 다 유출된 것인지는 네.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막을 수 있는 걸 또 쉬쉬하고 숨기고 감추다가 나중에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더 일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KT는 지금 관계기관에 사이버 침해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배상 책임에 대한 조항 문구를 바꿔왔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또 들통이 난 거예요. 자, 저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KT 측에서는 왜 하필 이날 바꿨을까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요. 이거는 뭐 더 과실 책임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하필 지금? 네? 사이버 침해 신고 당일날 왜 저걸 바꿨을까요? 누가 봐도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런 하나하나가 지금 KT의 대응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 문구만 보더라도 가입자 또는 인증사를 신뢰하는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네. 이것이 우리 KT의 고의과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라는 취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KT 입장에서는 우리가 책임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신뢰를 했지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배상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다가 KT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나는 하나도 배상받을 수 없겠구나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동일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효과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배상 책임 자체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사실 좀 다퉈봐야 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만 제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아니, 보이고요. 그게 다툴 만한 내용인가요? 저는 당연히 KT의 책임을 좀 없애려고 하는 문구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 문맥이 그게 어려운 문맥도 아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KT가 그렇게 문맥을 바꾸고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어떠한 요금을 청구한다라든지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사태에 한해서는 뭐 배상을 한다로 취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전자서명 인증 업무 준칙이 개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발생하는 비슷한 사건에 모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개정 준칙을 바꾸기 위해서 혹시나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가 약관을 불공정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4월에 SK텔레콤 이 해킹 사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마 그거 보고 KT도 지금 굉장히 놀란 상태일 텐데 놀랐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쉬쉬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더 커집니다. 빨리 신속하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T 소액 결제 피해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국가기관통신망 사업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KT가 관계기관에 사이버 침해를 신고한 날 배상 책임에 대한 문구를 슬그머니 바꾼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호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KT 고객들이 본인 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정보 인증 앱 패스입니다. 그제 이곳에 KT 전자서명 인증 업무 준칙 개정 공지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기존 규정에서 수정된 사항들을 나열했는데 그중 배상 한계도 달라졌습니다.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신뢰하는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문구는 사라지고 KT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그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만 남은 겁니다.
KT의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사유를 명확히 한 건데 이날은 KT가 정부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한 날이었습니다. 많이 어렸었죠. 이거 제가 사실 얘기 안 해주셨으면 아예 몰랐었어요. 헬스에 비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KT 측은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를 삭제한 것뿐이라며 적용되는 배상 규정과 책임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소액 결제 피해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나흘 동안 대처에 나서지 않는 등 KT의 미흡한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T는 소액 결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KT망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야심한 밤에 잠자는 사이에 내 휴대폰에 수십만 원이 결제되는 이 피해 사례.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 이외에 더 추가로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광명시 그리고 서울 금천구에 이어서 경기도 부천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잇따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건수가 무려 100건을 이제 훌쩍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피해 사례가 더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 특징이 있다면 지금 인접한 지역, 경기도 부천, 광명, 금천 이렇게 이어지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새벽 시간대 피해가 집중되는 사건.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지금 가장 가능성이 큰 게 뭡니까? 일단은 이 특정 지역,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접한 지역에서 이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그걸 본다면 아마도 이 중계기가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KT 가입자만 대상으로 일어났고 인접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이 피해가 발생한 시간대도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대였습니다. 그것을 종합한다라고 한다면 중계기가 해킹이 된 상태에서 특정 시간 내에 이렇게 부정결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써 해커들의 집단 공격이 있었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일단 피해 현황은 총 124건이고요. 피해액의 경우에는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유령 기지국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 확인이 아직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과기부의 요구에 따라서 이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지금 차단을 해놓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은 일단 차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다른 지역의 또 중계기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도 이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KT에서는 내부 해킹은 없었다라고 이 발생 직후부터 계속 밝혀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8일 KT가 보안 당국에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했어요. 보도를 통해서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지 나흘 만에 늑장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KT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뭐 7일과 8일 넘어가는 그 사이에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늑장 신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KT가 언급하는 7일과 8일 넘어가는 그 시점 외에도 다른 피해 건이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늑장 대응 또는 과거 피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할 정도로 아예 좀 손 놓고 있었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는데요. 지난달 27일 새벽에 소액 결제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 지난달 6일에도 영등포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 역시도 KT 가입자에 대해서 소액 결제가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단 7일과 8일 사이로 범죄를 특정할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KT도 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나중에 더 큰 이 부담을 지지 않겠죠. 그리고 또 경찰 수사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지금 뭐 기지국을 해킹한 거냐 아니면 유령 기지국을 또 설치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T도 적극 수사에 협조를 해서 더 큰 피해를 막아야 되겠죠.